13. 철저한 자기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기. 새로운 차원의 자기애와 수용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장에서는 급진적인 자기애의 중요성과 이를 삶에서 포용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여정을 제시합니다. 우리와 함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힘을 탐구하고 힘을 얻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칭찬을 받아들이고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재구성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애를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깊은 수준의 자기 사랑과 감사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마이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급진적인 자기애가 중요한 이유. 철저한 자기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애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무조건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오만함이나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애란 무엇인가?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친절과 존중으로 자신을 대하는 습관입니다. 자기애를 갖는다는 것은 오만하거나 자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한 자존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애의 이점. 자기애를 갖는 것의 이점은 많습니다. 자기애를 갖는 것은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애 수준이 높으면 회복력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존감과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자신과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자기애의 징후.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인식하려면 자기애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애의 징후로는 소속감, 만족감과 안정감, 자신을 비웃을 수 있는 능력, 실수했을 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자기애를 방해하는 행동에는 자기 비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실패했다는 느낌,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자기애의 중요성과 자기애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갖는 열쇠입니다. 자기애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이지만 약간의 연습과 인내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곧 그 혜택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합당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임. 진실하고 건전한 자기 사랑과 감사를 키우고 싶다면 자신의 합당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합당성은 여러분의 타고난 권리이며 인종, 성별 또는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합당성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당신이 항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동안에도 자신이 여전히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애와 자존심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독특한 자질과 재능을 인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인식하면 자신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강점, 약점, 열정을 파악하는 것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적 기술이든 신체적 재능이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엇이든 당신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드는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특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숨기거나 무시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파악한 다음 자신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귀하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합당성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심이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실수를 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나 자기 의심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 대신 학습과 개선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더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합당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취해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버리고 두려움이나 자기 의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모두 진실하고 건강한 자기애를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자기애 자신에게 진정한 칭찬하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칭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칭찬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강점과 성취를 인식하는 방법이자 우리가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칭찬의 힘을 이해하기. 자신에게 진정한 칭찬을 하는 것은 공허한 칭찬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가리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진정한 칭찬은 자기인식과 감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자질과 재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칭찬을 하면 자신이 가진 가치와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싶은 부분 파악하기. 자신을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술, 성취, 특성 또는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그 밖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 자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제공할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내면의 대화 만들기. 자신을 칭찬할 때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말로 내면의 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피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이는 강한 자기애를 키우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칭찬이 진심인지 확인하기. 자신에게 칭찬을 할 때는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허한 칭찬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전보다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칭찬이 가장 효과적이려면 긍정적인 자기인식에서 나오는 칭찬이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덮기 위해 칭찬을 사용하지 않음. 자신에게 칭찬을 할 때는 왜 칭찬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칭찬이 유익하려면 자기애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한 자신감과 자존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 실용 가이드. 때때로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의 압력에 압도당하거나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으로부터 자신과 관계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경계가 중요한 이유. 경계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건전한 경계가 없으면 관계의 요구로 인해 종종 지치고 과도하게 확장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우리는 삶을 통제하고 가용성의 한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경계를 설정할 영역 식별.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과 불편함을 느끼는 영역을 식별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계 설정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또는 기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경계를 두고 싶은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싶은지, 경계를 얼마나 기꺼이 전달할 것인지 자문해보세요. 경계를 전달하는 방법 이해. 성공적인 경계 설정의 핵심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전달할 때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기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특정 경계를 설정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중하고 존경심을 표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고수하기. 경계를 설정하려는 영역을 식별한 후에는 해당 영역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정한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필요할 때 기꺼이 이를 시행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타임아웃을 갖거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배우기. 다른 사람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에 참여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경계 설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왜 좋지 않은지 설명하십시오. 또한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의 재구성.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력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믿으며 자신을 낮추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을 재구성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 식별. 부정적인 생각을 재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생각을 식별하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두려움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확언 만들기. 긍정적인 확언을 만드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 확언은 우리가 부정적인 신념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반복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긍정적인 확언의 몇 가지 예로는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끝까지 버틸 것이다. 나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등이 있다. 시각화의 희미해. 시각화는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각화에는 작업 성공이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과 같은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에 도전하기.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확인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것이 실제로 사실인가요? 너희는 우리의 믿음을 반성하고 그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도록 허용하기.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재구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감사와 자기 연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만들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자신감을 얻고 내면의 지혜를 열 수 있습니다. 행동과 말로 자기애 표현하기.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특히 자기애를 표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강한 자기애를 키우려면 자신에게 친절과 존중을 보여주겠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애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자기관리 실천하기. 자기애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는 본질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 충분한 휴식,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 의미 있는 사교 활동 참여, 기쁨을 주는 취미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관리에는 마음챙김과 명상, 일기 쓰기, 차분한 음악 듣기와 같은 정신적 활동을 위한 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기. 자기애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 활동과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것을 대접하거나 호화로운 활동에 빠지는 것은 자신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또 다른 방법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확언은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이 합당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애를 표현하기. 자기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는 말과 행동을 관대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거나 단순히 시간을 내어 경청하고 이해와 수용의 존재를 제공하십시오.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인생에서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방법을 알고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은 자기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목록 작성하기. 자기애를 보여주는 활동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책임감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신에게 친절과 존중을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의욕이 없을 때마다 목록을 살펴보고 자신의 가치와 가치를 상기시켜줄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찾아보세요. 자기애를 표현하는 것은 검증되고 유능하다고 느끼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관리를 실천하거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보여주는 활동 목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애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독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이 가치를 확인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 철저한 자기애를 실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독자들은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진정한 칭찬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독자는 이제 새로운 자기애와 감사의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동 단계. 당신의 삶에서 급진적인 자기애 구현하기. 자기애의 중요성을 이해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필수적인지 인식합니다. 자기애가 자존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자신의 합당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강점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달성하고 싶은 모든 성과를 담은 비전 보드를 만드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과 느낌을 적어보세요. 자신에게 진심으로 칭찬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제공하세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탁월함을 위해 노력한 자신에게 보상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자신을 존중하고 한계를 정하세요. 자신을 표현할 때 단호한 의사소통을 사용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고수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재구성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크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세요. 행동과 말로 자기애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을 관리하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근본적인 자기애를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사용. 사무규칙 -1. 자신에게 주고 싶은 진심 어린 칭찬 5가지를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5가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3.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5가지를 확인하세요. 4. 자기애를 보여주는 5가지 행동을 취하세요. 5. 매일 자신에게 긍정의 5단어를 말하십시오. 급진적인 자기애를 추구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자기애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애를 실천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당신의 필요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필요사항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애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측면에서는 순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애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애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애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마지막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을 붙잡고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용서는 자기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죄책감과 후회에 짓눌리는 대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애는 웰빙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애에 관해서는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믿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지 않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등의 실수를 범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